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영어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쉬운 영어 배워볼게요. 긍정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등산하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go hiking. go hiking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등산하다를 떠올릴 때 climb 이라는 단어를 써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limb은요, 어떤 좀 힘겹게 등반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암벽 등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아니면 굉장히 좀 험한 산을 오르거나 이럴 때 우리가 climb 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미 소리가 묵음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mb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클라이밍, 실내 클라이밍장 이런 것들 요즘에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돌 같은 거 잡고 이제 올라가는 거 우리 클라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climb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행 갈 때요, 어떤 산책로를 따라가죠. 산책로를 따라가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follow the trail. follow the trail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follow는 따라가다라는 뜻이고요. the trail, 어떤 길, 산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산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등산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enjoy beautiful view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등산하다는요, go hiking.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We decided to go hiking in the mountains. 보면은 우리가 decided to 결정했습니다. go hiking. 등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in the mountains. 산으로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Did you go hiking last weekend?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did you 했습니까? go hiking. 등산했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Go hiking and enjoy the beautiful views.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등산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들도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We decided to go hiking in the mountains. Did you go hiking last weekend? Go hiking and enjoy the beautiful views.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 건데요. 전부 다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요, 잠깐 멈춰서라도 내가 정말로 생각해 내볼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 산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주말에 등산했나요? 등산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세요. 네, 어떠셨나요? 자,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We decided to go hiking in the mountains. Did you go hiking last weekend? Go hiking and enjoy the beautiful views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go hiking 이 부분을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듣기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Can we go hiking in the summer, Daddy? Can we go hiking in the summer, Daddy? Can we go hiking in the summer, Daddy? He liked to ski in the winter and go hiking in the summer. He liked to ski in the winter and go hiking in the summer. He liked to ski in the winter and go hiking in the summer.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공부는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봤으면 한 3일 뒤에,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요.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만의 표현이 되거든요. 꼭 한번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창을 이용해서 복습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저 듣는 것보다 말하거나 쓰면요, 기억력이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만약에 go hiking을 배우셨다면 댓글창에 go hiking 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기억력 측면에 있어서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옆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죠. 뭔진 모르겠는데 김치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맛이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은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aste good. taste good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taste는 어떠한 맛이 나다예요. 그래서 taste만 쓰면은 사실 문장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taste하고 뒤에 부분에 어떠한이라는 보어 부분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요. 보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형용사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aste good 하면요 맛이 좋은 거고요. taste bad 하면은 당연히 맛이 나쁜 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맛이라는 걸 떠올리실 때요. taste라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flavor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taste는 정말로 그 맛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맛, 단맛, 뭐 맛있는 맛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flavor는 오감을 활용한 풍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냄새도 아니면 입안에서 이제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까지 같이 표현한 게 flavo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맛이랑 풍미의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단어 자체가. 그것처럼 영어도 taste, flavor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aste를 활용한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옷을 너무 멋지게 입고 왔을 때 그 사람 참 안목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영어에서도요. have good taste in 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엇에 안목이 있다, 센스가 있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taste good 말고도 it's so tasty 라는 표현으로 너무 맛있다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taste good은 맛이 좋다라는 느낌이고요. it's so tasty는 우리말로 하면 약간 맛나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두 개가 똑같죠. 둘 다 맛있다는 표현이실까요? 무언가를 먹었을 때 it's so tasty 라는 표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군가가 무언가를 먹고 있을 때 이거 무슨 맛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어로 이거 무슨 맛이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What does it taste lik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맛이 나나요? 라는 뜻이 되겠죠. 뒤에 부분에 like가 붙이면요. 무엇과 같은 이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 같은 맛이 나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까요? 맛이 좋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taste good. 영어 문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Does it taste good? 이것이 맛이 좋나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These are simple to make and taste good too. 자, these, 이것들이요, are simple to make. 만들기 심플하고요. 한마디로 만들기 쉽고요. 라는 뜻이 되겠죠. And taste good too. 정말로 맛이 좋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This dish doesn't taste good. 이 요리가, 이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Does it taste good? These are simple to make and taste good too. This dish doesn't taste good.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보고 입으로도 내뱉어보세요. 이 음식 괜찮아? 이것들은 만들기가 쉽고 맛도 좋다. 이 음식은 맛이 없다. 잘하셨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Does it taste good? These are simple to make and taste good too. This dish doesn't taste good. 이었습니다. It is good. It is good. It is good. But it tastes good. But it tastes good. But it tastes good. They taste good. They taste good. They taste good. 다음 표현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TV의 볼륨을 줄이다는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urn down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urn up은요, 당연히 볼륨을 높이는 거고요. turn down 하면은 우리가 볼륨을 낮추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turn down이 꼭 볼륨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강도의 높낮이가 있는 거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기, heater 역시 마찬가지로 turn down, turn up 해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air conditioner, 우리 에어컨이죠. 우리 에어컨 역시 마찬가지로 turn down을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소리가 없는 상태, 무음 상태예요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It's on mute. It's on mute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화상회의 같은 거 할 때, 화상 클래스라든가 화상회의 할 때 It's on mute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내뱉어 볼게요. 볼륨 줄이다는요? 네, 잘하셨습니다. Turn down the volum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문장씩 영어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 Turn down the volume when listening to music. When listening to music, 당신이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낮춰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turn down the TV volume. TV 볼륨을 낮춰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C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a little? 조금 소리를 좀 죽여줄래? 좀 줄여줄래?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Turn down the volume when listening to music. Turn down the TV volume. C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a little?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해볼게요.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을 줄이세요. 텔레비전 소리를 좀 낮춰라.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정답은요. Turn down the volume when listening to music. Turn down the TV volume. C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a little? 였습니다. 원어민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듣기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kids just need to turn down the volume. I think you kids just need to turn down the volume. I think you kids just need to turn down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Turn down the volume. Let's turn down the volume. Let's turn down the volume. Let's turn down the volume. 다음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요. 살이 쪄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스트레스 받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under stress. under이 뭐뭐 아래란 뜻이니까요. 스트레스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는 뜻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be under stress로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한다면요. I am under stre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는 우리 is, am, are로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요. 우리가 첫 강, 2강, 3강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말고요. 부담을 느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을 느낄 때도 under를 써주실 수 있는데요. 부담을 느끼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be under pressure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ressure 같은 경우는 어떤 압박, 부담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을 받아도 결국 극복해낼 수 있겠죠? 그것을 극복하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get over it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상황이 있고요. 아,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좀 주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it stresses me out. It stresses me out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국어 부분만 보고 머릿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스트레스 받다는요. be under stress.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He's under enough stress. 그가 충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enough 하면 충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 I'm under a lot of stress. a lot of 하면은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려면 I'm under a lot of stress. 이렇게 문장을 따라 하실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She is under a lot of stress at work. 이 부분에 at work가 붙었네요. 직장에서, 일에서 그녀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He's under enough stress. I'm under a lot of stress. She is under a lot of stress at work.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한국어 문장만 보고 도전해 볼게요. 그는 충분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어. 그녀는 직장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잘하셨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He's under enough stress. I'm under a lot of stress. She is under a lot of stress at work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원어민 음성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She's under stress. She's under stress. She's under stress. I'm terrible under stress. I'm terrible under stress. I'm terrible under stress. I know you're under stress, but I know you're under stress, but I know you're under stress, but 다음 표현 우리 옆에 보시면 돈이 점점 늘고 있어요. 입금하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ake a deposit. make a deposit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통장 잔고를 보면 굉장히 행복해지죠. 통장 잔고는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the account balance. the account balanc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번에는 출금하다도 배워볼게요. 출금하다. 과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make a withdrawal. make a withdrawal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출금도 배웠고 이번에는 적금도 한번 배워볼게요. 적금은요. installment savings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우고 싶으신 분들은 외우셔도 괜찮고 아직은 내가 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표현이 있구나. 내가 언젠가 이 표현이 들렸을 때 혹은 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알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접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입금하다는요. 네, 잘하셨어요. make a deposit. 영어 문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d like to make a deposit. 나 입금하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 I'm here to make a deposit. I'm here. 나 여기 왔어요. to, 뭐뭐 하려고요. make a deposit. 입금하려고 왔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문장. You need to go to a bank and make a deposit. ne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이 go to a bank. 뱅크에 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make a deposit. 입금할 필요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도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I'd like to make a deposit. I'm here to make a deposit. You need to go to a bank and make a deposit. 이번에는 한국어 문장만 보고 내뱉어 볼게요. 저는 돈을 예금하고 싶어요. 저는 예금을 하러 여기 왔습니다. 당신은 은행에 가서 입금하셔야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정답은요. I'd like to make a deposit. I'm here to make a deposit. You need to go to a bank and make a deposit 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I'd like to make a deposit. I'd like to make a deposit. I'd like to make a deposit. Yeah, I had to make a deposit. Yeah, I had to make a deposit. Yeah, I had to make a deposit. I don't want to make a withdrawal. I would like to make a deposit. I don't want to make a withdrawal. I would like to make a deposit. I don't want to make a withdrawal. I would like to make a deposit. 초간단 문법입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 완료 had pp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had pp는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과거가 있고 대과거가 있어요. 과거는요. 어제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과거는 그제. 그러면 당연히 얘보다 더 오래된 과거니까 얘를 대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즉 이어지는 기간 동안 어떤 것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대과거에서 시작된 것이 이때 완료가 되거나 하는 느낌이 있을 때요. 대과거 표현을 씁니다.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 had to live in Seoul before I moved to New York. 자, 뉴욕에 온 거는 지금 moved, 과거죠. 과거보다 이전에 어디에 살았었대요? 네, 서울에 살았었대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으면요, 그 전에는 서울 살았다. 이렇게 쓸 때 우리 이 부분을요, had pp를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대성공 도장 찍어 드릴 거고요. 긍정지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꼭 한번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쉬운 영어, 더 재밌는 영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